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보수적인 세력이 있고 지금 이 밖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 하나의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당 창당을 하고자 하는 이 전환기를 비롯해서 김계리, 그다음에 자유대학 뭐 등등 해서 이쪽 부류의 세력이 지금 하고 있고 어제도 아마 이 세력은 또 보니까 저기서 시위를 하나 봐요. 강남에서. 거기서 뭐 시위를 어제 했다고 그러던데. 뭐 부정선거 쪽하고 시위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오늘도 지금 정광훈 목사 뭐 또 시위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 당선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우리의 전당대회 날짜도 잡아놨다. 수원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예약해놨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뒤의 대통령을 만들 능력은 없어도 방해할 능력은 있다.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 모셔오겠답니다. 자유통일당. 지금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요. 저 사람 우파 맞습니까? 네. 저는 어제 저걸 보면서 차라리 이재명 당선되는 게 낫지 국민의힘 특히나 거기서 한동훈은 죽어도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정광훈 세력의 주적은 이재명이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저 전광훈 저 사람들은 우파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진영 논리도 없잖아요. 진영 논리. 네. 예? 이 진영 논리가 뭐 문제다. 너무 심한 진영 논리 문제다라는데 저 사람은 저 진영이 어디예요? 이재명 도우미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도우미. 그렇죠. 결국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또 신당을 창당했다는 사람들, 결국 이 전광훈 목사 세력들이 보면 결국 이재명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고마울 거예요. 참 계엄을 일으켜줘서 어차피 자기가 만약에 5년 동안 되면 사법 처리돼서 대통령도 못 나오는데 대통령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그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지만 목요일 날 일간지 주요 이 논설위원들이 이재명 이제 구분응선까지 갔는데 중요한 이 치어리더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바로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결국 본인이 신앙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당선돼도 괜찮은데 국민의힘은 안 돼. 결국은 이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우리 보수 그런 거 아니고 결국은 자기 주도권,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 이걸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단적인 세력, 아까는 뭐 극단적인 유튜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단적인 집단은요. 진영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상대방 진영이 이겨야 그중에서 더 격앙되고 울분에 찬 분들이 극단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고 본인들의 힘이 커지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지는 걸 원해요. 그걸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극단적인 분들의 현실적인 힘의 크기도 얼마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자각하고 여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게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 중에서 아산시장 후보 선거입니다. 네. 거기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존재했어요. 거기서는 보궐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까지 감안해도, 그러니까 분모가 적으니까 표가 조금만 나와도 득표율이 더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당의 득표율은 0.9%였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실적인 힘의 크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0.9%도 되기가 힘들 겁니다. 4월 4일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후로는 힘의 크기가 더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세력이 과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원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사 속으로 놓아드려야 됩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책 속에 계시도록 하고, 자꾸 그 책을 펼쳐서 보여주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그 책의 페이지를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들도 이제는 정말 집단지성으로 현명한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스팔트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용을 해서 사실 여기 광화문의 집회에 그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동원했습니다. 네. 많이 동원해서 나가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실체가 결국 이재명 당선에 지금 그렇죠. 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 개인이 그렇게 뭐 떠나서 그 체제, 즉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 놓을 앞으로의 대한민국 그거 자체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꼬꾸라진다. 네.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이 열성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걸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 이놈이 싫으니까 쟤 돼도 괜찮아. 예.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나오면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지금 똑같죠. 이 정신세계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 그 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 정광훈 출마에 대해서 그 반응 나타낸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박수 아, 쳐준다. 당연하죠. 예? 예. 박수 쳐준다 이거예요. 음. 정광훈 화이팅. 박지원이. 자,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위장 우파하고 사이비 보수다. 정광훈은 보수 우파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 욕심에 쩔어 가지고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국민의힘이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적 행위자입니다. 정광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장 우파하고 사이비 보수고 이재명 도움이고 이적 행위자예요. 근데 이 지금 나경원 캠프의 수석 대변인하는 김민전도 정광훈 싸고 돌았잖아요. 아니 가서 그냥 뭐 네? 우리 정가은 목사님 그냥 만세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상현 그 앞에 가갖고 90도 절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재발 방지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결전의 순간에 조금씩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어떤 속셈, 자기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국면에서 진짜 이 보수 우파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자,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아유 이재명 돼야 돼. 국민의힘 제대로 안 돼. 그게 속셈이었어요. 결국. 그래야 우리가 비즈니스 좀 더 하고 돈도 좀 더 모으고 장애 집회 더 동원해갖고 그냥 우리가 주도하지. 야 그러려면 내가 지금 저 광화문 집회 주도하는 거 못하잖아. 딱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요, 그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의 운명이 올해 5월 3일에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든 간에 이 결과는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즉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래도 건강하고 좀 상식적인 보수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네.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분들과 긴밀하게 결합했던 그 노선의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가던 길로 계속 끌려가는 그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가느냐. 네. 그게 5월 3일에 결판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원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하고 상식적인 보수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 어느 쪽이 이기든 5월 3일에는 50% 이상이 한쪽을 그 승리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 4월 4일 이전까지의 노선에 그대로 끌려가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저 당은 좀 오랫동안 실현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박지원이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네.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를 보고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 판단.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란다. 야. 낭보 중의 낭보. 자유통일당 당원 1호 윤석열, 윤어겐, 대통령 후보 정광훈. 네. 살다 가장 반가운 보도를 접했다는 거예요. 낭보 중에 낭보라는 거예요. 그럼 정광훈 뭐예요? 이재명 기쁨조예요. 네. 이재명 기쁨조. 이적 행위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우파예요. 예. 참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순수한 뜻에서 이런 집회에 나가시고 또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신 거 저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 근데 저도 진작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이것 자체가 지금 뭐 노골적으로 사실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들에게 목적은 정말 정권을 잡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결국 내 비즈니스, 내 교회 신도들 이거 좀 늘어나고 하는 거 오로지 그것만 목적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치에 편승해서 정치 목사 이런 사람 해서 자기 세력 늘리고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어떤 이 세력을 키우는 거 이거 목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 신당 창당 세력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참 어제 뭐 그 김계리 변호사가 개몽됐다고 네. 그 뭐 윤통 사저에 가갖고 뭐 저녁 식사 초대받아갖고 네. 그러니까 뭐- 밥 먹었대요. 예. 그러니까 윤통이 가운데 앉고 네. 뭐 그 오른쪽에는 김계리, 네. 왼쪽에는 배의철. 그래갖고 사진 찍은 걸 또 김계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윤버지래요, 윤버지. 윤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치적 아버지. 참, 저 윗동네가 그 어버이 수령하는 거하고 뭐가 참. 예?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민주당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강민구 최고위원. 닮아가는 참, 것 같습니다. 참 그렇죠? 진짜. 극과 그건 네.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정착이 되고 이제 좀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여전히 저런 일부 인사들이 아니 사람이 충성 안 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사람 충성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어디 갔어요? 참 그런 분들 또 저렇게 대통령 옆에 가서 그냥 근데 왜 저 뭐죠 정광훈 목사는 왜 서초동에 초대 못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끼나 보죠. 뭐. 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저기 윤통하고 저기 전화 통화는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파면된 이후에. 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이 저희 또 이웃들이 또 본인 스스로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함께 저녁이 있는 이 하루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도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시 사람 없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사회 그걸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많은 분들 채용하고 그 채용된 사람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익으로 나의 꿈을 펼쳐내는 그러한 나라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회를 지금 못 만들게끔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저 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냉정하게 많은 분들과 정말 어깨 동무를 하고서 이걸 가야 되는데 아유 필요 없어 그냥 이념 전쟁 중요한 거지 중도가 어디 있어 지금 가 그냥 너네 집에 뭐 이러는 분들이라든지 아유 우리는 여기 보수 싫어요 저기 우리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는데 도와줄 거야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가 뭡니까? 소위 본인들이 보수에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끊임없이 패배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선과 결합하셨던 분도 지금 출마해 있고 그리고 그런 노선과 큰 차이가 없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분도 출마해 있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하고 심지어 자유통일당을 같이 만들었던 분도 지금 당의 경선에 출마해 있으니 그러네요. 예, 정말로 지금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은 누가 최종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당의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정말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또 내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가 누가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아마 이 자질과 자격을 좀 오늘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분통 터지는 토론이었지만 말이에요. 지금 저 온라인에서 반응을 보니까요. 홍준표가 이 저질 토론으로 네. 오늘 거의 자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사람들이 아마 대구 경북 사람들도 야 진짜 창피하다 이럴 겁니다. 네. 창피하다. 홍준표는 오늘 그 저질 질문으로 보수의 치욕이 됐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보수의 치욕입니다. 치욕 홍준표란 인물은. 예.
자, 그리고 지호님 내일부터 뭐 또 시작하는 게 뭐 있다면서요? 아, 내일이요. 내일 이제 오전 9시에 한동훈 후보 후원의 계좌번호가 공개가 됩니다. 9시에. 근데 이제 한도액이 29억 4천만 원인데 이재명이 저거 하루 만에 채웠어요. 네. 하루 만에 채웠는데 6만 3천 명이 그 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10만 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 뭐 지금 네. 우리 동시 시청자가 이제 13,000명이 넘잖아요. 네. 아까 14,000명. 그러면 저분들이 여러분 10만 원을요. 한동훈한테 보내면 연말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10만 원 꿔주고 연말에 돌려받는다 생각하시고 연말정산 때 환급해갖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동시 시청자 수 저렇게 보내면 뭐 13억이 되는 거예요. 예? 10만 원씩. 13억. 그런 거 대골팍이 팍팍 빨리 돌아가야 돼요. 대굴박보다 머리라고 좀. 머리. 네. 네. 저도 홍준표 닮아가나 봅니다. 참. 그래서 그거를 딱 그 이재명보다 훨씬 단 시간 내에 우리가 저걸 마감을 하면 네. 이게 굉장한 저는 뭐 에너지가 사방으로 저는 확산돼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분자금이겠네, 그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후원 계좌 모집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1차 경선 여론조사가 돌아가죠. 맞아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화면에 나오네요.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제가 앞서도 이제 10년 정도의 우리 당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보수 진영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 인터넷 댓글 또 여러분의 그 마음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전화 왔을 때 전화 안 받으면 투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이제 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어느 번호로 전화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02나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웬만하면 다 꼭 좀 받아주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그 지지하시는 후보 꼭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그게 또 있더만요.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럼요. 끝까지 다 해야지 이게 카운트가 됩니다. 중간에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끝까지.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이야기가 끊어버리면 그게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끝까지 돼야지 카운트가 됩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요. 그 지금 5개 여론조사 기관이 선정됐다고 그러고요. 네. 각 기관별로 800샘플씩 한다니까 4천 샘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내일은 070 스팸으로 그냥 뭐 안 받는다 이렇게 누르시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끝까지 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그 앞에 거 다 그냥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하실 일이 꽤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후원금도 요새 뭐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네. 네. 자, 오늘 또